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철 변호사입니다.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인천의 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50대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시 한번 속보를 말씀드립니다. 인천의 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50대 직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이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자, 인천에서 선관위 직원이 사망했다. 지금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지금 선관위에 대해서 선관위의 납품 비리라든가 그리고 채용 비리, 선관위의 그리고 선거 관리 부실 내지는 부정, 이런 모든 것들이 조사에 들어갔고, 만약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않는다면 특검은 당연히 예정돼 있는 거죠. 사실은 말이 우리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결과적으로 먼지털기만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피레미들만 다치는 것이 아니냐,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인천의 이 선관위원회에서 50대 직원이 숨진 것이 사실은 말이죠, 이 수사와 관련돼 있고 그리고 뭔가 더 큰 거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소름 끼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측근들이 연달아 잇따라서 사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정말 충격적이라는 말 밖에는, 왜 그렇게 이재명 측근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일까요? 이재명을 위한 충정인가요? 여러 가지 잇따라서 아직도 의혹이 지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천 선관위에서 50대 직원이 숨졌다는 사실은 더 큰 뭔가를 감추기 위한 하나의 그런 수법이 아닌가, 수작이 아닌가.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죽었는지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지만 그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그리고 죽음의 이유 등이 모두 밝혀지지 않는 한 이 역시 또 하나의 의문사로 남게 될 겁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10분께, 어제 밤이죠, 인천 지역 한 선관위 사무실에서 직원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해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21일 경찰이 오늘 밝힌 바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10분께 인천 한 지역 선관위 사무실에서 직원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해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장에서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답니다. 이 유서의 내용이 이것이 공개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문기 씨라든가 그리고 유한기 씨 등등등도 이재명 측근으로 일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유서를 남겼다, 그렇게 돼 있는데 죽은 장소가 심상치 않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사망한 장소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유서를 남긴 것이 맞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어디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자기 집에서 하느냐, 아니면은 산에 가서 하느냐,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근무하는 선관위 사무실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분이 근무하는 선관위 사무실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인천의 한 선관위 사무실, 그리고 지금 극단적 선택,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무래도 이분이 근무하는 사무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50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50대면은 그래도 선관위에서, 인천 선관위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을 것이고, 어쩌면 허리 역할,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아마 중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동료 직원이 발견해서 119에 신고를 했다는 건데요. 유서 추정 문서로 발견됐는데, 유서 추정 문서도 발견됐는데 일단은 유서라고 안 하고 유서 추정 문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 동료가 발견해서 신고를 했고 그리고 유서로 추정되는 문건이 나왔고 그렇다면 또 타살 혐의점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극단적 선택이라고 이제 이릉 말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마저도 우리는 경찰이 이릉 발표한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정말로 극단적 선택이 맞는지, 아니면 극단적 선택을 가장한 타살인지, 이 여부를 모두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이죠, 유서 비슷한 것만 나오면 무조건 이것이 극단적 선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놈이 와가지고 말이죠, 칼을 들이대고 너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써라,
너 불러주는 대로 쓰면 목숨만을 살려주겠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유서로 추정되는 그런 문건을 쓰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발적으로 유서를 쓴 것이 아니고 타에 의해서 유서로 추정되는 가짜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조사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망한 분이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가, 이분의 나이, 직업, 가정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직장에서의 위치라든가, 최근에 담당한 어떤 역할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라든가, 이 모든 거를 갖다가 사실상 이걸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물론 부검을 하겠지만 그런 어떤 육체적 부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의 심리적 부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만약에 한 거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경위와 동기, 과정, 이 모든 것을 적어도 최근 6개월, 많게는 1년간을 모두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르게 된 과정이 이것이 자살로 볼 수 없고, 누군가가 사실상 자살을 가장한 타살이라면 그 자를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강요한 거 아닙니까? 협박한 거 아닙니까? 협박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스스로 죽게 만들었다면 그거는 사실 살인죄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게 만드는 것도 그것이 바로 살인죄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인천 선관위에서 이렇게 50대 중견 직원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선관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말이죠, 성남시라든가 성남관광공사와 관련된 이재명 측근들이 많이 사망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선관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감추려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시발점이고 인천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데서도 또 유사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또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자살당하는 사회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 한 사람의 운명을 자기가 스스로 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끊지 않았다면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그리로 몰아갔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관위가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도 여기에 과연, 민주당도 여기에 과연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또 조사해야 된다. 물론 집권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지금 인천 선관위에 대해서 우리는 떨어져 있다, 인천 선관위 우리 관할 아니다, 거기는 독립기관이다,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그런지 여부도 모두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이죠, 빨리 특검을 했더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도 아직도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지 정말 기다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인천 선관위에서 50대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경찰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남시와 성남관광공사 등의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도 흐지부지하고 못 밝히고 넘어가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안 되겠죠. 확실히 밝혀야 된다. 육체적 부검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검까지도 못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소식 속보로 많은 곳에 타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혁입니다.